또 북한 미사일 지금 7번째인가요? 8번째인가요? 예. 미사일 이렇게 많이 쏜다는 얘기는 미국이 정권도 바뀌었고, 예.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고, 우리 힘을 보여주겠다는 거겠죠. 북한 입장에서는. 자, 관련 뉴스가 많죠. 예, 전해주십시오. 네, 북한은 지난 28일 오후 11시 41분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화성 18형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 다음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최대 정점 고도 3724.9km로 직선거리 998km를 47분간 12초 비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다음 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이번 미사일 발사 뒤 이 정도면 미국이 우리를 건드리면 무사할 수 없다는 걸 이해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도 합니다. 북한의 목적은 이제 체제 보정이죠. 예. 핵 보유 양으로 따지면 자꾸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핵 잠수함 한 대에 있는 핵무기가 북한 전체 핵무기보다 많아요. 예. 게임이 안 되는데 핵을 가졌다는 거는 그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공포를 통한 억지니까 예. 우리를 건드리면 안 된다. 뭐 평화협정도 먹고 우리를 인정해라 이런 얘기죠. 기본적으로는. 여기 대해서 이제 미국은 북한을 타격할 수는 없고 그건 이미 오래전에 검토해서 너무 큰 피해가 있으니까. 중국을 통해서 압박하는 수단을 계속 쓰는데 중국을 통해서는 원유를 공급하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트위터에 그런 내용을 올렸는데요. 중국은 말만 할 뿐 북한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매우 실망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기보다는 북한은 중국말도 잘 안 듣는 거죠. 예. 자기들에게 가장 유리한 걸 선택하는 거죠. 북한은 계속해서. 예. 그리고 중국도 사실은 사실상 북한은 핵을 보유한 국가가 됐죠. 그냥 핵 보유국이라고 쓰지 않을 뿐 핵은 다 개발 완료가 된 거예요. 핵 보유국이 된 거예요. 핵 보유국이 되는 게 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힘을 견제하는 데 약화시키는 데도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거라고 봐요. 예. 그걸로 뭐랄까요. 중국만 위협하지 않는다면 뭐 그런 복잡한 힘겨루기 와중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 지 1시간여 지난 뒤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 그러니까 NSC 전체회의 긴급 소집했습니다. 그런 다음 청와대 고위관계자 반응이 나왔는데요. 북한의 도발을 참을 수 있는 한계선인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온 것 같다라는 겁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NSC에서 사드 발사대 4기의 임시 배치를 지시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는 뭐 그대로 하겠다는. 예. 원래는 환경영향 평가를 하고 나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였는데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건 뭐 유지하는데 일단 나머지 4기는 임시 배치를 해두겠다 뭐 이런 얘기죠. 예.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리가 있나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예. 남한의 미사일 능력이라는 게 북한의 위험은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기술력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얘기는 저는 미사일 얘기만 나오면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그럼 우리 미사일 능력도 올리자 이 얘기를 나와야 되거든요. 이 얘기가 안 나와요. 오히려 이 미사일 지침 개정 관련된 거는 김대중 정부 때 한번 바꿨고 그다음에 그 얘기 나왔죠. 이 뉴스를 먼저 보고 갈까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또 그 내용도 이야기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즉시 개시할 수 있도록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29일 새벽에 허버트 맥마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에게 협상 개시를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미국 역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는 건데요. 현재는 사거리 800km, 탄도 중량 500kg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게 1979년인가 그때 무슨 협정도 아니고 조약도 아니고 무슨 계약도 아니고 지침이란 말로 지침은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내리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지침을 줬어요. 지침 가이드라인. 저는 용어부터 기분이 나쁜데 어쨌든 한국 미사일은 180km 이내로 해라. 180km면요. 서울에서 평양도 안 돼요. 예. 그거밖에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90년대 협정을 따로 맺었죠. 예. 그 지침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협정을 따로 맺었는데
그때 이미 북한은 1300km 대 미사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노동 미사일. 180km 대 1300km. 예. 그리고 90년대 이미 2500여 600 정도 대포동 한참 이름을 날렸죠. 대포동의 이름 때문에. 그 한미 미사일의 그 기술 격차, 전력 격차는 이미 오래된 겁니다. 예. 굉장히 오래된 것이고 우리는 그동안 기술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못하게 하니까 못한 거예요. 이 제한 때문이었죠. 네. 지금과 같은.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서 풀어줄 때는 재밌는 게 김대중 정부 때나 또는 노무현 정부 때도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합의하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니까 미사일 사거리 늘려야 된다.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는 보수가 해야 될 이야기인데 진보 정권에서 나왔어요. 항상. 근데 김대중 정부 때 300km로 늘렸거든요. 당시 근데 300km를 올려준 이유가 그때 미국이 팔아야 되는 미사일이 에이테킴스인가 하는 미사일이 있어요. 탄도미사일. 걔가 사거리가 300km였어요. 그래서 그거 팔려고 사거리를 반격을 준다는 얘기가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사일 사거리가 떨어지고 그 능력치가 떨어지니까 항상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미국 무기를 항상 사줘야 되고. 아, 참네. 이번에 이제 어쨌든 저렇게 북한이 미사일 능력을 갖추고 계속 앞서가니까, 예. 우리 미사일 사거리 혹은 뭐 중량을 네, 탄도 중량. 예. 중량을 늘리려면 미국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예, 미국하고. 자, 저는 이게 기분이 나쁩니다, 항상.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는. 사드하고 북핵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자꾸 보수 진영에서는 사드를 들여오면 북한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다 혹은 뭐 ICBM도 해결될 것처럼 할 얘기가 없어 그렇거든요. 달리. 그리고 사드가 들어와야지 한미공조가 강화된다니. 다른 무기 뭡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수입하는데. 수많은 무기가 있는데 무슨 사드 하나 가지고 한미공조를 얘기해요. 이건 미국이 원하는 얘기죠. 네. 자, 답답합니다. 맨날 북핵 얘기 나오고 미사일 얘기 나오면 사드 배치하라. 사드 배치하지 말아라. 환경영향 평가 하지 말아라. 빨리 배치하라. 북한 미사일이 2대입니까? 4대예요. 1000대가 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사드 몇 대로 미사일을 잡기도 힘들지만 잡았다고 칩시다. 나머지 1000대는 어떡하냐고요. 그럼 사드를 1000개를 배치하나요? 1개 배치해도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난리인데. 사드로 북핵을 해결할 수도 없고 미사일을 해결할 수도 없는데 자꾸 사드 얘기만 합니까 맨날. 답답하네요. 자, 이 얘기는 전문가하고 저희가 아무래도 이번 주에 몇 번 다뤄야 될 것 같고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직접 스튜디오 나오셨는데 저는 아니 이런 시간에 여기까지 직접 나오셨나 했더니 바로 앞에 JTBC 갔다가 가까워서 코앞이거든요. 건물이. 예. 뛰어오면 약 2분 정도 걸립니다. 뛰어오셨습니까? 아, 늦었습니다. 네, 약속한 시간보다 늦게 오셨는데 자, 첫 번째 질문은 그 미사일 지침 개정 얘기하기 전에 일단 북한의 노림수는 뭐라고 보십니까? 군에 계셨던 분으로서. 김일성, 그러니까 핵을 만드는 이유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 미사일을 쏘는 이유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큰 틀에서 놓고 보면 김일성 때, 김정일 때와 김정은 때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뭐 그 당시에는 뭐 딜을 하는 어떤 협상의 조건, 그다음에 지렛대로 사용했는데, 그래 뭐 카드로 사용했다고 이렇게 해 볼 수도 있지만 지금 김정은 시기 때는 명백히 보면 생존 그 자체, 그러니까 그 보유 그 자체를 갖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거를 딜을 해서 양보를 하겠다는 개념보다는 이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어떤 자신들의 안보적 위협, 뭐 우려 이런 상황보다는 뭐 영구적으로 핵 보유국이 되겠다라고 해서 최소한의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핵 억지력, 그 핵탄두는 보유하고 가겠다라고 하고 그것을 인정해 달라. 그러면 뭐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과 인도 방식이라고 해야 될 수도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생존, 정권의 영구화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소위 서방 국가가 핵을 먼저 보유한 다음에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핵을 보유하는 과정을 보면 비슷했어요, 사실. 그렇죠. 못하게 하는데도 예. 억지로 개발해 갔죠. 북한도 그 코스로 지난 한 15년, 20년간 걸어왔고 이제는 사실상 핵 보유국이라고 선언하는 거죠, 사실은. 본인들은 예. 선언했고 헌법에까지 지금 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사실상 핵 보유국이고 우리나라는 핵 보유국이라고 사실상 인정하는 기사나 내용은 별로 없는데 그 뭐 서방에서 보면 핵 보유국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예. 그런 주장들도 많이 나옵니다. 예. 자,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거다. 핵 보유국이 됐다. 그리고 뭐 협상이라기보다는 한판 대결이죠. 어쩌면 이게 협상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것도 될 수 있으니까 단순히 협상이라는 딜을 하기 위한 어떤 칩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렛대 이상으로 예, 핵 보유국임을 선언하기 위한 것이다. 또 하나는 이제 북한 얘기하면 항상 중국 얘기 나오는데요. 근데 이게 아주 묘한 시점에 이걸 발사했습니다. 굳이 꼭 이때 했어야 하는가 하면 굳이 꼭 이때 했어야 하는 북한의 이유가 있겠거니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은 중국 정부가 인민해방군 창건 90주년. 근데 열병식을 굉장히 이례적으로 치렀어요. 예. 뭐 36년 만에 어떻게 했다느니 천안문 아닌 곳에서 했다느니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대대적인 열병식을 했는데 그 직전에 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새벽에. 왜 이랬을까? 이유 없이 하진 않으니까 북한은 보통 이런 일을. 뭐 저는 이번에 발사 자체가 중국의 열병식 하고 이제 아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은요. 뭐 그 전날이 7월 27일 날이 또 북한이 이야기하는 자신들의 뭐 승전 기념일, 우리가 정전협정 체결일이죠. 그러면 그 딱 중간에 쏜 건데 어떠한 더 특정한 사건이나 행사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점도 분명히 있지만 실제 이거는 기술적인 차원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분명히 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7월 4일 날 보여준 것에 좀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었던 거거든요. ICBM이 맞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사실은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 발표는 북한에서도 ICBM 맞는 사거리대를 분명히 보여줘라. 라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갔죠. 예, 더 높이 올라갔고 이게 뭐 지난번하고 다르게 뭐 제가 생각을 해도 한 10,000 정도 날아가니까 완전히 이번에는 뭐 누가 ICBM이 맞냐에 어떤 그런 논란이 안 일으키는 사거리를 보여준 것이죠. 예. 그런데 이러한 것을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국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주변 환경이 도와주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북한이 명분도 없이 또 국제사회의 어떤 주변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쏘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중국은 자기 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꼭 자기 편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크게 딴지 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보이는 거죠. 지금 이제 사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미국과의 어떤 갈등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사드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대결 양상이 있으니까. 그렇죠. 요 찬스에 쏘면은 중국이 압박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판단. 예. 그리고 뭐 심지어 러시아까지도 이번에 그 하원에서 그 북한 제재 법안을 나올 때도 이게 북한 제재 법안이라기 보기보다는 러시아, 이란, 북한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더 큰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이제 화가 나서 푸틴이 막 화를 내고 했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 국제적 여건이 자기한테 그닥 불리하지 않은 여건을 만들어 준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8월 달에 한미 연합 훈련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명분적 측면에서도 지금 시기에 한번 해주는 것이 이것이 아주 뭐 좋은 것이죠. 예. 북한 입장에서 보자면. 예,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우리 이미 핵을 보유했고 이건 ICBM급이 맞아. 그리고 보니까 러시아나 중국이 우리 쪽 사이드에 조용히 서줄 것 같은데 뭐 이런 판단이 섰다. 예. 편은 안 해도 또 딴지만한 거면 되거든요. 그게 편이죠 뭐. 하여튼 그런 판단에서 했을 것이다. 예.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북핵 얘기만 나오면 사드 얘기를 하는데 사드 얘기를 항상 논의가 넘어갑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북핵을 사드로 막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ICBM도 사드로 막을 수 없는 거죠. 이번에 그 ICBM을 쏘자마자 우리 쪽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사드의 내기를 이제 임시에 찬다는 말이 나왔는데. 미국 쪽에서 사드 얘기 나오고요. 예. 군사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화성 14하고 사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미국에서조차도 이 ICBM은 사드로 막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매뉴얼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사드
이 화성 14호를 가지고 때문에 사드를 배치한다, 사드에 대한 뭐 훈련을 한다 이런 것 자체는 순수하게 보면 군사적으로는 이제 모순이죠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군사기술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뭐 정치적으로는 관련이 있을지 그렇죠. 몰라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이야기한 것은 아무래도 한미동맹 차원이 네.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마 우리의 자율적 억제력을 확장하려는 어떤 그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사실 미사일 같은 경우에 우리와 북한의 미사일 전력차는 이미 뭐 80년대 90년대 벌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까마득히 그러니까 우리는 왜 ICBM 못해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기술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못하게 한 거 아닙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술보다는 이제 어떠한 그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참 기분이 나빠요. 지침. 미국의 지침 때문에 개발을 그렇죠.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침이라는 단어 자체도 사실 거부감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는 북한은 우리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거를 지침 가이드라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이제 통상 지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뭐 협정 이야기했는데 전혀 협정도 아니고요. 이것은 공식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국이 미사일 능력을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자율적으로 선언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율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자율규제 형식이라고. 자율지침. 자율지침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이 전혀 압력이라고 표현하기 어떤 미국과 협의가 없었는지 전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압력이죠 그게. 미국과 엄청난 그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그 속에서 딱 문구가 만들어지고 되는 것인데 그냥 그러나 발표하는 형식은 전혀 미국은 빠지고 자율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미사일을 제한하겠다는 정책적 선언적 측면에서의 어떤 자유규제 형식을 갖고 있고 또 법적으로 규제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 한미 미사일 지침의 기본적인 성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법적인 지침도 없고 자율적으로 하는데 북한은 90년대 이미 90년대 초반에 막 1,800, 2,000km 가까이 날리는데. 그렇죠. 우리는 180km 날리고 지금 10,000km 날린다는 상황에서 우리는 800km가 한계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진작에 개발했겠죠. 냅뒀으면은 진작에. 그런데 이 소위 지침, 자율지침 때문에 개발을 못하는 것이고 이 기회에 거기 앞에 싣는 탄두의 무게도 제한하지 않습니까? 너무 파괴력이 큰 건 못하게 하고 멀리도 못 날아가게 하고 이게 미국의 지침 아닙니까? 지침. 명분상으로는 우리끼리 지침인데 실제로는 미국의 요구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우리도 자체적으로 이런 미사일 능력을 계속 전력을 보강해야 되는 이런 목소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당연히.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이때까지 정치적으로 물속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물속이요? 제가 해군입니다. 그렇죠. 해군 출신이죠. 좀 군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자주적인 어떤 억제력 차원에서 좀 자신감 있는 목소리가 분명히 나와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 한미 미사일 지침을 쭉 보면 70년대 말에 79년도에 백곰 사업을 우리가 이제 사실 어떻게 몰래 했습니다. 해서 몰래 한 거죠. 사실 박 대통령이 있을 때 몰래 해서 이걸 성공해서 미국이 화들짝 놀라면서 이것을 사실은 못하게 한 것의 시작점이 바로 이 지침이 된 겁니다. 이때는 지침이라기보다는 좀 이제 서한으로 좀 이렇게 보내서 하지했고 그것이 이제 90년대에 이루어서 이런 사안이 이제 합의 사안이죠. 지침 사안이 가서 이것이 180km에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이제 90년대 말에 북한이 이제 대포동을 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조금씩 늘렸죠. 300km. 사실은 내부적으로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만들고 있어서 이제 그것이 2001년도에 이제 소위 말해서 1차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개정을 할 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500km까지 해달라라고 이제 저희가 요구를 했었죠. 500km 사거리. 그때는 사실 내부적으로 500km 미사일을 벌써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딜을 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그 1차 개정에서는 300km. 300km까지. 300km면요. 서울 휴전선에서 쏴도 한경도까지 날아가지도 않아요. 한경북도는. 북한 전역이 커버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양이라는 것을 이제 중심으로 놓고 한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미사일 기지가 평양에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북한에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오다가 2012년에 이제 2차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도 이제 저희가 1000km 네, 요구를 했는데 800km를 됐고 왜냐하면 제주도로부터 북한 끝까지 쏠 수 있어야 한다. 아니요, 제주도 근데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네. 남쪽 끝단부터 이제 해서 보면 신우주부터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왜 800km만 끊었느냐라고 이제 보면 아마 이제 중국의 겁니다. 아마 우리 쪽에서 이 베이징까지 거리가 한 950km 정도 되기 때문에 1000km가 그 어떤 주변국의 어떤 오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게 미국이 항상 명분이었죠. 예, 명분이었죠, 사실은요. 예. 중국을 장악해서는 안 된다. 예. 중국은 10,000km 날아가는데요. 우리 이 명분을 내세워서 그렇게 못하게 하더니 자기들은 사드를 배치해서 중국하고 지금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그걸 한국에다 배치해가지고. 이 한미 미사일 지침 자체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율적인 규제 형식 그러니까 뭐 법적인 것이 없는 그 정책적 선언이라는 것은요. 한편으로 보면. 거짓말이죠. 거짓말. 예,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미국이 이렇게 좋게 설명을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비확산, 그러니까 이런 무기 체계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를 하는 차원에서 자신들이 대신 자기들 무기를 사라.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니네가 개발하지 말고 기술력은 있지만 개발하지 말고 왜냐하면 중국 자극하니까 우리 거 사 그냥. 예. 우리가 봐줄게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숨겨진 모습은 그거죠. 사실은요. 자신들의 무기에 관련된 가장 컸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은 비확산에 관련된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비확산에 대한 것을 너희는 지켜주면 우리가 보호해 주겠다라고 우리 명분을 팔아주고 해서 팔아주고 이런 그림을 그렸던 거죠, 사실은요. 기본 구도가 여기인데요. 자, 이 주제는 저희가 이제 잠깐 맛배기를 했고요. 이번 주뿐만 아니라 앞으로 좀 다뤄볼까 합니다. 예. 네, 오늘 인사 정도 나오신 거고 더군다나 JTBC를 가시는 바람에 시간이 왕창 줄었고요. 알렸으면 좀 길게 나눴을 텐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또 모실까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왜냐하면 북핵 얘기만 나오면 사드 얘기만 하는데 실제로 말씀하셨듯이 사드는 북핵을 막을 수도 없는데 ICBM 막을 수도 없는데 사드 얘기만 하잖아요. 실질적인 얘기를 하자. 예, 진짜 얘기를. 그 뒤에 있는 이야기를. 맞습니다. 예. 어쨌든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 개정 협정이 아니고 미사일 지침에 대해서 중국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니, 사드 갖다 놓고 이거 걱정할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사드 갖다 놓고. 갖다 놓고 이거 걱정할 생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미국이 70년대 내서 해온 명분이었어요.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고. 중국을 자극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막 찌르고 있으면서. 그래서 사드 논의에서 북핵 문제에서 사드 논의 계속 말씀하셨지만 논의를 우리가 좀 그러니까 오히려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가 조금 목소리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좀 뭐랄까요. 북핵과 사드를 이거로 놓고 보지 마라. 그렇죠. 별개의 논의가 얼마든지 있다. 그 얘기를 좀 시작해 봤고요. 좀 더 본격적으로 앞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한테 먼저 주십시오. 지금까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아쉬웠습니다. 자, 불친절한 AS 원어민 목소리를 키워주세요. 오늘 미국의 평화단 영어로 듣고 싶으신 분은 TBS 영어 방송 들으시면 됩니다. 네, 거기 원어로 그냥 나가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런 조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택시 기사분들이 과연 우리 방송을 얼마나 들을까. 근데 이 조사는 아무도 안 해줘가지고 저희가 조사원들을 모셔가지고 직접 거리로 나가서 택시 기사분들에게 무슨 프로를 많이 듣나 조사를 해볼까 합니다. 네. 택시 기사분들은 어디 가면 조사원들이 한꺼번에 많이 발견할 수 있죠? 네. 기사식당인가요? 조만간 시작할 텐데 그 전에 주변에 나는 듣는데 옆에 기사분들은 안 듣는다 그러면은 혼군용을 내주시고 조만간 달려가겠습니다. 자, 김호준 씨 원래 비호감이었는데 팬이 됐어요. 예, 말을 깔끔하게 하시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인내심이 필요했는데 듣다 보니까 이제 팬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중독됩니다. 이제 못 떠나요.
그 외에 그린랜드 이그립 캠프 빙하 시추하고 있는 분 누구누가 몰래 썼나. 이번 주에는 저희가 발표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상훈 소장님, 임문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뭡니까? 중국을 통해서는 원유를 공급하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트위터에 그런 내용을 올렸는데요. 중국은 말만 할 뿐 북한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매우 실망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기보다는 북한은 중국말도 잘 안 듣는 거죠. 예. 자기들에게 가장 유리한 걸 선택하는 거죠. 북한은 계속해서. 예. 그리고 중국도 사실은 사실상 북한은 핵을 보유한 국가가 됐죠. 그냥 핵 보유국이라고 쓰지 않을 뿐 핵은 다 개발 완료가 된 거예요. 핵 보유국이 된 거예요. 핵 보유국이 되는 게 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힘을 견제하는 데 약화시키는 데도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거라고 봐요. 예. 그걸로 뭐랄까요. 중국만 위협하지 않는다면 뭐 그런 복잡한 힘겨루기 와중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 지 1시간여 지난 뒤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 그러니까 NSC 전체회의 긴급 소집했습니다. 그런 다음 청와대 고위관계자 반응이 나왔는데요. 북한의 도발을 참을 수 있는 한계선인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온 것 같다라는 겁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NSC에서 사드 발사대 4기의 임시 배치를 지시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는 뭐 그대로 하겠다는. 예. 원래는 환경영향 평가를 하고 나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였는데 최종 결정을 하겠다. 또 북한 미사일 지금 7번째인가요? 8번째인가요? 예. 미사일 이렇게 많이 쏜다는 얘기는 미국이 정권도 바뀌었고 예.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고 우리 힘을 보여주겠다는 거겠죠. 북한 입장에서는. 자, 관련 뉴스가 많죠. 예, 전해주십시오. 네, 북한은 지난 28일 오후 11시 41분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화성 18형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 다음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최대 정점 고도 3724.9km로 직선거리 998km를 47분간 12초 비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다음 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이번 미사일 발사 뒤 이 정도면 미국이 우리를 건드리면 무사할 수 없다는 걸 이해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도 합니다. 북한의 목적은 이제 체제 보정이죠. 예. 핵 보유량으로 따지면 자꾸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핵 잠수함 한 대에 있는 핵무기가 북한 전체 핵무기보다 많아요. 예. 그건 게임이 안 되는데 핵을 가졌다는 거는 그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공포를 통한 억지니까 예. 우리를 건드리면 안 된다. 뭐 평화협정도 먹고 우리를 인정해라 이런 얘기죠. 기본적으로는. 여기 대해서 이제 미국은 북한을 타격할 수는 없고 그건 이미 오래전에 검토해서 너무 큰 피해가 있으니까 중국을 통해서 압박하는 수단을 계속 쓰는데 중국은 한국 미사일은 180km 이내로 해라. 180km면요 서울에서 평양도 안 돼요. 예. 그거밖에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90년대에 협정을 따로 맺었죠. 예. 그 지침만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협정을 따로 맺었는데 그때 이미 북한은 1300km 대 미사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노동 미사일. 180km 대 1300km. 예. 그리고 90년대 이미 2500여 600 정도 대포동 한참 이름을 날렸죠. 대포동의 이름 때문에. 그 한미 미사일의 그 기술 격차, 전력 격차는 이미 오래된 겁니다. 예, 굉장히 오래된 것이고 우리는 그동안 기술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못하게 하니까 못한 거예요. 이 제한 때문이었죠. 네. 지금과 같은.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서 풀어줄 때는 재밌는 게 김대중 정부 때나 또는 노무현 정부 때도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합의하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니까 미사일 사거리 늘려야 된다.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는 보수가 해야 될 이야기인데 진보 정권에서 나왔어요. 항상. 근데 김대중 정부 때 300km 늘렸거든요.
당시 근데 300km를 올려준 이유가 그때 미국이 팔아야 되는 미사일이 에이테킴스인가 하는 미사일이 있어요. 탄도미사일. 걔가 사거리가 300km였어요. 이건 뭐 유지하는데 일단 나머지 사기는 임시 배치를 해두겠다. 뭐 이런 얘기죠. 예.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리가 있나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예. 남한의 미사일 능력이라는 게 북한에 비하면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기술력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얘기는 저는 미사일 얘기만 나오면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그럼 우리 미사일 능력도 올리자 이 얘기를 나와야 되거든요. 이 얘기가 안 나와요. 오히려 이 미사일 지침 개정 관련된 거는 김대중 정부 때 한번 바꿨고 그다음에 그 얘기 나왔죠. 이 뉴스를 먼저 보고 갈까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또 그 내용도 이야기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즉시 개시할 수 있도록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29일 새벽에 허버트 맥마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에게 협상 개시를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미국 역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는 건데요. 현재는 사거리 800km, 탄도 중량 500kg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게 1979년인가 그때 무슨 협정도 아니고 조약도 아니고 무슨 계약도 아니고 지침이란 말로 지침은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내리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지침을 줬어요. 지침 가이드라인. 저는 용어부터 기분이 나쁜데 어쨌든 그래서 그거 팔려고 사계를 반격을 준다는 얘기가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사일 사거리가 떨어지고 그 능력치가 떨어지니까 항상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미국 무기를 항상 사줘야 되고. 참네. 이번에 이제 어쨌든 저렇게 북한이 미사일 능력을 갖추고 계속 앞서가니까 예. 우리 미사일 사거리 혹은 뭐 중량을 탄도 중량. 중량을 늘리려면 미국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예, 미국하고. 자, 저는 이게 기분이 나쁩니다, 항상.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는. 사드하고 북핵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자꾸 보수 진영에서는 사드를 두려우면 북한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다, 혹은 뭐 ICBM도 해결될 것처럼 할 얘기가 없어 그렇거든요. 달리. 그리고 사드가 들어와야지 한미공조가 강화된다니. 다른 무기 뭡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수입하는데. 수많은 무기가 있는데 무슨 사드 하나 가지고 한미공조를 얘기해요. 이건 미국이 원하는 얘기죠. 네. 자, 답답합니다. 맨날 북핵 얘기 나오고 미사일 얘기 나오면 사드 배치하라. 사드 배치하지 말아라. 환경영향 평가 하지 말아라. 빨리 배치하라. 북한 미사일이 2대입니까? 4대예요. 1000대가 넘는데